전방지축 로켓단 3인방의 유일한 정상인이자 나사 빠진 모습으로 항상 구박만 받는 로켓단 3인방의 영원한 서열 꼴찌 로이. 입만 안 열면 어딘가의 부잣집 도련님만 같은 포켓몬의 대표 꽃미남 로이가 실제로도 억만장자의 상속자 자리를 버린 채 악의 조직 로켓단이 되어버린 파란만장한 삶의 인물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자유를 꿈꾸는 순수한 영혼 로이의 삶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는 관동지방에 엄청난 재력을 가진 대부호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로이의 부모님의 재력은 정말 엄청났죠. 이 엄청난 크기의 저택이 계집이고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의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마당도 어찌나 넓은지 마당에서 리무진을 타고 한참을 달려야 비로소 저택에 도착할 수 있었죠. 게다가 이런 성 같은 별장이 각 지방마다 있으며 아예 전체를 대리석으로 지은 별장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어마무시한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부호 가문의 유일한 상속자로 태어난 로이인 만큼 어릴 때부터 지독한 조기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로이 담당 가정교사만 23명,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공부, 점심시간에는 밥이 입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를 정도의 엄격한 식사 예절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식사가 끝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습. 부잣집 자녀로 태어난 그였지만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로이는 이러한 얽매여 있는 삶 때문인지 점점 더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기에 삶은 더욱 행복하지 않았죠. 이런 로이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로이의 부모님은 로이에게 점점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했습니다. 업계 탑급의 선생님만 고용하여 유능한 정원사한테서 해룸이 강의받기, 포켓링 초대 챔피언의 혹독한 트레이닝 받기, 모던 발레 배우기, 포켓몬 샌류 배우기, 포켓몬 퀴즈 풀기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되죠. 이 중 특히 포켓몬 샌류와 포켓몬 퀴즈는 재능이 있었는지 마을 내에서 퀴즈 왕이라고 불리거나 포켓몬 샌류대에 아동부, 고스트 포켓몬 부문에 상을 타며 신동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신동이란 호칭은 물론 기쁜 호칭이었지만 로이는 지쳐만 가게 됩니다. 참고로 로이의 부모님은 로이 맘도 모르고 로이에게 막무가내로 혹독한 교육을 시키기는 했지만 절대 나쁜 부모는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모든 것은 로이의 미래를 위한 것. 실제로 로이의 부모님은 교육 제외, 로이가 원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해줬으며 로이가 사달라고 하면 실제 로켓까지 사줄 정도였죠. 그렇다고 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는 개념 없는 부모는 아니라 그저 매료되었다는 이유로 을 사달라고 떼쓰는 로이의 말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로이에게 방학을 따로 줘서 자유롭게 생활하게도 해줬으니 나름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죠. 아니 애초에 여튼 로이 입장에서도 나쁜 부모는 아니었는지 로이는 현재까지도 부모와 연을 끊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부모를 친근하게 아빠, 엄마라고 부릅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와서 엄격한 교육으로 하루하루 지쳐가는 로이. 궁핍했지만 자유로웠던 로사와는 달리 윤택하긴 했지만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죠. 하지만 이런 그를 힘나게 해주는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2살 때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취미 병뚜껑 모으기와 로이의 최애 포켓몬인 가디, 갓짱이었습니다. 갓짱은 지친 로이의 삶에 비타민이나 다름없는 든든한 파트너이자 유일한 친구였죠. 그렇게 갓짱과 함께 힘든 교육을 이겨내다 보면 어느샌가 찾아오는 방학이라는 행복. 로이는 여름방학이 되면 별장을 놀러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별장을 가면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 번은 신호지방의 별장 근처 대습초원에서 죽어가는 무스틈니를 구해주기도 했는데, 이를 계기로 무스틈니와 친구가 되어 신호지방에 올 때면 함께 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스틈니가 바로 DP의 로이의 무스틈니이죠. 여튼 로이는 방학이 올 때마다 여러 지방의 별장을 들렀습니다. 그중 로이가 가장 좋아했던 별장은 호연지방에 노부부 집사가 있는 한 별장. 로이는 이 노부부 집사의 상냥함에 매료되어 별장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노부부 집사는 다친 야생 포켓몬을 자기 자식처럼 상냥하게 대하는 등 상당히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인물들이었고, 로이는 그런 노부부를 친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너무나도 좋아했었죠. 지금의 로이가 로켓단이면서도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는 데에는 이 노부 집사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렇게 로이의 곁에는 로이를 힘나게 하는 존재들이 있었기에 로이는 그나마 혹독한 교육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로이가 엇나가게 되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로이의 부모님은 밤마다 무도회를 개최하는 것을 즐겼었는데요. 물론 로이는 고위급 인사들의 파티인 무도회를 지겨워만 했죠. 그때 ルミカですわ。ルミカちゃんか。
로이는 루미카에게 첫눈에 반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루미카와의 만남은 로이가 흑화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루미카에게 첫눈에 반한 로이는 ルミカちゃんへぜひ僕と結婚してください。 두근거림을 담아 작성한 러브레터를 보물상자에 넣어 루미카에게 전달한 로이였지만 お引き受けいたします。ガーディですけどエネコに変えていただきますわ。そんな 바디가 싫다며 갓장을 내치라는 루미카. 하지만 로이는 영혼의 친구였던 갓장을 당연히 버릴 수 없었죠. 루미카의 이기적임에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로이와 루미카의 끈질긴 악연이 시작되죠. 루미카는 사실 사디스트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이었는데요. 찐따 같고 남자답지 못한 로이의 모습에 반해버리고 맙니다. 싫다는 로이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이를 쫓아다니며 결혼을 요구하는 루미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루미카의 사디스트적 면모를 엿보게 된 로이는 더욱더 루미카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루미카의 강적인 로이 집착은 이 지하실만 봐도 알 수 있으며 루미카의 저릿가루에 하도당한 로이는 저릿가루에 트라우마가 있다고도 하죠. 이렇게 지독하게 따라다니는 루미카의 그림자. 결국 로이는 항복하고 루미카와 결혼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겨울 루미카와 로이의 혼약을 발표하는 날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지만 어김없이 루미카의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로이의 부모님은 그저 루미카가 로이를 사랑으로 단련해주는 줄 알고 이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응원해줬죠. 僕ルミカちゃんとは結婚しない。 울며 불며 도망치는 로이, 혹독한 상류세계의 삶과 자신을 옥죄해오는 끔찍한 그림자 루미카. 결국 로이는 갓장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도망 나온 로이는 갓장과 함께 노숙자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곤 상상조차 못할 누더기 차림의 로이. 정처 없이 거리를 떠돌던 로이는 눈이 내리던 추운 겨울밤 추위에 떨다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僕はもうダメだ。せめてお前だけでも。 그렇게 쓰러진 로이는 괴로웠던 과거의 기억들을 일부 잃게 되죠. 갓장의 울부짖기 덕분이었을까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로이는 갓장을 저택으로 돌려보낸 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 위해 자유를 추구하는 자신을 받아줄 자신만의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 홀로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꿈이 생긴 로이는 포켓몬 학원의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지만 그 결과는 불합격. 로이는 높았던 현실의 벽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흑화해버리죠.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링 로드에 폭주족 행세를 시작한 흑화 로이. 과거 날쌘발이라는 이명이 있었던 만큼 순식간에 사이클링 로드의 유명인이 되어버립니다. 보조바퀴의 로이라는 멋대가리 없는 이명까지 붙어 그를 따르고 존경하는 부하들까지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사이클링 로드를 제패한 로이였지만 로이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문제와 맞서 싸우기보다는 회피하고 도망만 쳐온 인생, 이번에는 제대로 맞서보자 라는 생각 말이죠. 그렇게 로이는 마지막 도전으로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주는 로켓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로켓단 특별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죠. 이 당시 로이의 성격은 남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성격임은 변함없었으나 과거의 순박한 모습은 사라진 매사 진지하고 쿨한 성격. 순식간에 엘리트 훈련생이 된 로이는 君に合わせたいものがいる。新しい相棒の小次郎だ。 당시 최고의 엘리트 훈련생이었던 로사의 파트너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벌써 팀을 12번이나 바꾼 개인주의의 로사. 今までの相棒は誰一人武蔵についていけずにリタイアした。俺はどんなことからも逃げたことがない。 로이는 자신은 도망 따윈 치지 않는다며 허세를 부립니다. 그렇게 시작된 로사와 로이의 훈련. 조금 뒤처지는 로이였지만 逃げちゃダメだ。逃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んだ。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로 로사의 페이스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옹이 새롭게 팀으로 합류하게 되고 다시 훈련은 시작되죠. 하지만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옹. 더 이상 모든 것에서 도망치지 않겠다 다짐한 로이는 현재의 팀원 또한 버릴 수 없었기에 나옹을 커버하며 고난이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さでもおみゃあいいから食べろ。 이런 로이의 모습을 본 개인주의의 로사는 점점 팀워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날 밤 한 끼도 못 먹은 로이였지만 俺はいい。 괜히 허세를 부립니다. 하지만 로사의 한마디, 一緒に食べよう。チームとしての証だ。 바뀌어버린 로사의 따뜻함에 감동받은 로이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本当はいろんなものから逃げてきた。
過去はやり直せないけれど明日は作れるだろう。あ 이 대화를 기점으로 3인방은 완전한 팀이 되어버리죠. 다음날 나옹을 커버하며 낡은 다리를 건너던 로이는 결국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로이는 힘들어하는 나옹을 위해 ニャースを頼む。 결국 스스로 강으로 떨어져 버리죠. 전신 중상을 입게 된 로이. 그 사이 로사와 나옹은 최종훈련을 받기 위해 최종훈련 오리엔테이션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로이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로이는 아끼는 팀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현재를 도망치지 않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최종훈련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待たせたな。 그렇게 시작된 3인방의 최종훈련. 거친 함정을 뚫고 최종 장소에 도달하지만 저번과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팀의 안녕을 바랬던 로이는 나옹과 로사만이라도 도망치라 하지만 もう仲間を失いたくないんだ絶対。武蔵、ニャース。 하나가 된 셋의 마음은 기적을 일으켰고 셋은 결국 최종훈련에 합격, 정식 로켓단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로사, 로이, 나옹, 로켓단 3인방의 전설이 시작된 것이죠. 드디어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안식처를 찾게 된 로이. 정식 로켓단이 된 로이는 로사, 나옹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뒤주기로부터 또가스를 하사받는 등 엘리트 로켓단원으로서의 길을 걷게 되죠. 이 당시까지만 해도 로이는 나름 진지한 캐릭터였는데요. 이러한 로이를 예전에 바보로 돌려놓은 존재가 나타나니 바로 지우의 피카츄입니다. 로사, 나옹과 함께 로켓단 외지 담당 부원으로 활동하던 로이는 우연히 상록시티에서 지우와 피카츄를 만나게 되고 피카츄가 내뿜는 엄청난 잠재력에 반해 이후로 피카츄의 정신이 팔려 피카츄를 쫓기 시작. 그 후로는 이나 외치는 피카츄 쫓는 멍텅구리가 되어버리죠. 피카츄를 쫓기 전까지만 해도 진지하고 쿨한 미소년 캐릭터였는데 어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귀엽고 바보 같은 순수한 로이가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로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로이의 경우 사람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주변인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로이의 포켓몬들은 로이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씨에 반해 스스로 로이의 포켓몬이 되기를 자처한 포켓몬이 대부분이며 로이 부모님이나 루미카는 로이가 떴다만 하면 전용기로 바로 날아올 정도로 로이를 아끼고 사랑하죠. 집사들도 모두 로이를 아끼는 것을 보면 로이는 정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의 교육의 영향인지 알로라 리그 8강 진출, 로사 대타로 처음으로 콘테스트 나가 리본 획득, 플라타느와 시트론을 감동시키는 메카 제작 능력, 웅이를 반하게 하는 여장 능력 등 엄청난 재능충이기까지 하니 어찌 보면 웅이 뺨치는 포켓몬 세계 최고의 신랑감이 아닐까 싶네요. 로켓단 왜 안 그만두는 걸까요? 앞으로 재등장할지는 모르지만 꼭 다시 등장하여 나사 빠진 짓으로 많은 포덕들을 웃겨주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도가스.